안녕하세요.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님의 칼럼 아침마다 지혜를 함께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주목한 글이 해시태그 270 디지털 시대의 파도 앞에서 시니어의 지혜와 교육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다라는 칼럼이에요. 아, 네. 이 칼럼 저도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최근에 영국에서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소송이 있었다는 소식, 이걸 계기로 쓰인 글인데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그냥 해외 토픽을 전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특히 이제 손주를 둔 시니어 세대의 교육적 고민까지 아주 예리하게 파고들더라고요. 그렇죠. 자, 이 칼럼이 던지는 질문들을 지금부터 한번 같이 풀어가 보죠. 네, 정말 중요한 시점에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요즘 어딜 가나 스마트폰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정말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칼럼은 뭐랄까, 스마트폰을 금지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이분법적인 논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아, 어떤 점에서요? 빠르게 변하는 기술 앞에서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교육의 진짜 목적이 뭘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교육의 진짜 목적이요? 네. 특히 아날로그의 감성과 디지털 기술을 모두 겪어본 시니어 세대의 시선으로 이 문제를 풀어간다는 점이 아주 흥미로운 접근 방식이죠. 맞아요. 칼럼의 시작은 스마트폰이 가진 빛과 그림자를 짚어보는 것부터입니다. 네. 모든 기술이 그렇듯이요. 뭐 빛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잘 알죠. 손안에서 전 세계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멀리 떨어진 사람과도 바로 연결되니까요. 정말 엄청난 혁신이잖아요. 그럼요. 혁신이죠. 하지만 칼럼은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다는 말로 경고를 시작해요. 특히 그 그림자가 가장 짙게 드리워진 곳으로 학교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칼럼의 핵심적인 문제제기예요. 아, 학교 현장의 문제요? 네. 보통 그림자라고 하면 집중력 저하, 유해 컨텐츠 노출,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사이버 폭력도 있고요. 물론 이것들도 다 심각한 문제죠. 하지만 칼럼이 더 깊이 우려하는 건 학교라는 공간의 본질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본질이 흔들린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웃고 떠들고 가끔은 다투기도 하면서 관계를 배워나가야 할 그 교실과 복도가 조용해요. 아, 왜냐하면 모두가 자기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요. 이건 단순히 공부에 방해된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라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공동체 생활의 첫걸음을 떼는 곳인데 거기서부터 각자 고립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셈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칼럼에서는 이걸 교육의 본질이 흔들리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심각한 위기 상황. 그렇죠. 특히 기성세대, 그중에서도 시니어 세대의 눈에는 이 현상이 더 충격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예전과는 너무 다르니까요. 네. 예전에는 학교에서 규율을 배우고 친구들과 부대끼면서 사회성을 기르는 게 당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학생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대신에 그 작은 액정 화면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 있는 거죠. 이건 단순한 습관의 변화가 아니라 어쩌면 사회를 지탱해온 가치와 질서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해결책이 간단한 거 아닐까요? 영국처럼 그냥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칼럼이 흥미로운 건 그렇게 단순하게 결론 내리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아주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더라고요. 맞아요. 무조건적인 금지가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죠. 네. 반대편의 논리, 그러니까 금지만 할 게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디지털 기기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는 주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인정해요. 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군요. 바로 그거죠. 그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게 단순히 뭐 앱 사용법을 아는 걸 넘어서는 개념인 거죠. 정확해요. 디지털 리터러시는 어떻게 보면 21세기의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비판적 사고 능력? 네,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지킬지 알고 이 강력한 도구에 내가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목적을 갖고 사용하는 힘, 이걸 의미하죠. 중요하네요. 칼럼은 이런 교육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존중하고 있어요. 심지어 영국의 일부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스마트폰 금지가 학생들의 정신건강이나 학업 성취도 향상과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데이터도 소개하고요. 현실적인 문제도 짚어주더라고요.
맞벌이 부모 입장에선 아이의 안전 확인을 위해서라도 스마트폰이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다고요. 하긴 그것도 그렇죠. 그런데 좀 헷갈리네요. 금지가 정답도 아니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만으로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고 그럼 어쩌라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칼럼은 학교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다시 한번 꺼내듭니다. 학교의 특수성이요? 네, 다른 사회 공간과 학교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학교는 단순한 지식 전달 기관이 아니니까요. 아이들이 처음으로 나와 다른 타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작은 사회, 즉 공동체라는 거죠. 아, 공동체. 이런 공동체에는 건강한 성장을 돕는 최소한의 규칙과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전면 금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 수업 시간에는 무조건 끈다거나 점심 시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같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칙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왜 집에서는 되고 학교에서는 안 되냐는 질문에 대해서 학교는 너희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특별한 공간이기 때문이라는 답을 주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단순히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교육적인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거네요. 네, 왜 학교에서는 달라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을 공유하는 게 핵심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스마트폰 금지 논쟁은 계속될 거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시간이 걸릴 텐데요. 네, 그게 문제죠. 바로 여기서 컬럼이 정말 예상치 못한 하지만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 열쇠를 바로 시니어 세대에서 찾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이 이 컬럼의 백미라고 할 수 있죠. 문제만 제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따뜻한 대안을 제시하거든요. 맞아요. 여기서부터는 단순한 비평이 아니라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 방법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가정교육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밥상머리 교육 같은 거요. 아, 밥상머리 교육 정말 중요한 말이죠.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스마트폰은 잠시 내려놓고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서로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거죠. 그 밥상머리 교육이 주는 힘이 생각보다 커요. 단순히 밥 먹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이들은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법,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법, 그리고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조율하는지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돼요. 네. 이건 그 어떤 코딩 교육이나 영어 교육으로도 가르칠 수 없는 사회성의 기초 체력이 되는 거죠. 사회성의 기초 체력이라 와닿는 표현이네요. 칼럼은 바로 이런 아날로그적인 경험을 시니어 세대가 손주들에게 선물해 줄 수 있다고 말해요. 스마트폰 화면 대신 함께 책을 읽거나 아무 목적 없이 동네를 산책하며 나누는 대화의 즐거움을 알려주는 것. 이게 바로 기술이 줄 수 없는 인간적인 교육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시니어의 역할을 단순히 옛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한정하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죠. 어떤 역할이죠? 바로 스마트폰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자녀 세대, 즉 아이들의 부모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아, 지원군요. 네, 요즘 애들 왜 그러니 하고 훈계하거나 너희가 애를 어떻게 키우는 거냐 하고 다그치는 게 아니고요. 아, 그게 아니군요. 오히려 너희도 참 힘들겠다. 그 고충을 이해해주고 따뜻한 조언으로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어달라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모와 아이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든든한 지원군이자 완충지대라. 그 관점은 정말 신선하네요. 네, 보통 세대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는데 오히려 세대 갈등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시니어 세대의 역할을 완전히 재정의하는 거예요. 재정의한다. 네, 단순히 돌봄을 받거나 과거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들의 경험과 지혜가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꼭 필요한 능동적인 해결사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와, 칼럼의 표현을 빌리자면 손주들에게 아날로그적 정서와 인간적인 교감의 따뜻함을 전해주는 것이야말로 디지털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 아이들이 중심을 잃지 않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된다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방패라. 결국 칼럼이 말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메시지는 이것 같아요. 네, 기술은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 도구일 뿐이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결국 사람에게 달려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기술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도록 이끄는데
시니어 세대의 오랜 삶에서 축적된 연륜과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뭐랄까 강력한 호소로 들리네요. 맞습니다. 칼럼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니어 세대에게 아주 명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요. 어떤 정체성인가요? 그들을 디지털 시대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변치 않는 교육의 본질, 즉 사람됨의 가치를 지키면 파수꾼으로 정의합니다. 파수꾼요. 네,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정말 의미심장하죠. 파수꾼은 새로운 것을 무조건 배척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키는 사람이죠. 성문을 지키면서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무엇이 해로운지를 분별해서 들여보내는 역할을 하죠. 아, 시니어 세대가 과거의 지혜를 바탕으로 미래 세대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경계해야 할지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됨의 가치를 지키는 파수꾼. 정말 멋진 표현이고 동시에 큰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말이네요. 네, 오늘 이 칼럼 한 편을 통해서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기기에서 시작해서 교육의 본질, 세대 간의 소통, 그리고 시니어의 역할까지 정말 폭넓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네. 이 칼럼이 주는 가장 큰 울림은 요즘 애들은 문제야 라는 식의 쉬운 비판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비판으로 끝나지 않죠. 대신 우리 모두 특히 인생의 깊은 지혜를 가진 어른들이 이 문제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희망적인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러네요. 사람됨의 가치를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말이 계속 마음에 맴돕니다.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칼럼은 시니어 세대 역할을 강조했지만 세대를 떠나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당신의 삶에서 다음 세대에게 꼭 물려주고 싶은 그 어떤 최신 기술로도 대체할 수 없는 아날로그적 가치나 경험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지켜주고 싶은 사람됨의 가치는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